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동반성장 튜터링 장려상을 받은 수사보 파트 2 튜터 박재은입니다. 목차는 지원 동기, 진행 방식,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튜터링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23년 1학기 동반성장 튜터링을 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는데 이제 2학기 때도 좋은 성과를 내서 튜터링을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1학년 한 학생이 2학기 때도 튜터링을 해달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확정을 짓겠다 했는데 갑자기 단체 톡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강제로 하게 되긴 하였는데 이미 튜티들을 꾸려온 상태이니까 2학기 때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포츠 지도과 전공 과목인 스포츠 윤리학으로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과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인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필기를 합격해야 할 수 있는데 아직 1학년인 튜티들이 배우지 못한 전공 과목이라 선행학습을 하면 내년 5월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한림관 지하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PPT에 보이는 책으로 이론 수업을 나갔습니다. 이론 수업이 나간 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첫 번째 차시부터 네 번째 차시는 매주 직접 자격증 책에서 나오는 문제를 기반으로 출제하여 튜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해설해 준 후 학습 보고서에 작성하여 정리를 할 수 있게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5차시부터 8차시는 계속해서 시험을 풀면은 튜티들이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한 토론을 직접 하면 어떨까 싶어서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배우는 내용에 관련된 주제를 섞어서 전날이나 당일에 찬성 반대측을 꾸린 후 튜티들이 당일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튜티들에게 문제풀이와 토론 방식에 대해 어땠는지 물어보자 문제풀이는 수업의 내용 정리가 한 번에 되고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친절하게 답변해줘 도움이 되었다 합니다. 토론을 하였을 때는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 수 있었으며 튜터링에서 했던 내용들로 주장을 펼칠 수 있어 기억에 남았다 합니다. 튜티들의 소감은 좋은 튜터와 튜티를 만나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으며 포인트를 잘 잡아주어 이해가 쉽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와 토론으로 되새김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가 성장하고 튜터링을 직접 진행해보고 싶었다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튜티들 한 명 한 명 모두 열정이 가득하여 튜터링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전날이나 오전에 튜터링을 하기 전 먼저 튜티들이 그 본인들 단톡방에서 따로 언제 오냐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새롭게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저 역시 진행자로 하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 과가 운동을 다 같이 하거나 동아리를 하면서 선후배 간 관계가 돈독한 편인데 튜터링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졸업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설비과 파이프 가이즈 발표를 맡은 튜터 김대원입니다. 네, 오늘 제 성과 포럼에서는 지원 동기와 튜터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튜터링 과정과 성과 및 소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튜터링을 2번 정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2번째 참여했던 튜터링이 설비 기초 실습 전공 수업을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네, 튜터링 저희는 이제 실습을 위주로 한 튜터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관의 특징과 실습 중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이론 수업과 이제 직접 실습을 하는 이제 실습 수업으로 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과로는 이제 대부분의 모든 튜티들이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었고 저희 이제 튜티들이 특히 이제 저희 튜티들은 저한테 수업을 배우고 전공 수업에서 수업 보조로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다른 친구들 또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결과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적 말고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성과는 선후배 간의 이제 교류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튜터링을 통해 비록 8명이지만 제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성장 튜터링 성과 포럼 발표하게 된 건축과 SP 양정민입니다. 네, 일단 저희 목차로는 처음에 지원 계기, 튜터링 소개, 튜터링 과정, 소감,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원 계기로는 제가 1학년 때 1학년 때 저도 튜터링을 받았던 튜티 입장에서 진행을 해봤었는데 참 선배들한테 좋은 노하우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저희 후배들한테도 좀 전해주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튜터링으로는 건축과 특성상 도면을 쳐서 도면을 이제 모델링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는 패널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주 목요일에 6시에서 8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튜터링 과정으로는 처음 1주차에서 3주차는 도면을 토대로 모델링 프로그램을 좀 숙달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4주차 때는 이제 중간고사가 껴있어서 중간고사 대비로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후로는 4주차, 8주차에는 이제 모델링을 한 거를 표현을 하고 알려주는 패널 작업하는 프로그램인 포토샵 프로그램 및 패널 관련 프로그램을 숙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터링 소감인데 저는 동반성장 튜터링이라는 말을 빌려서 저도 성장을 할 수 있고 튜티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후배 간에 좀 유대감이 생성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마지막 수상 소감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려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학기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치 배우고 싶죠 튜터링을 진행한 튜터 조민선입니다. 발표는 지원 계기, 튜터링 운영 방식, 그 다음 소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계기입니다. 저희 튜터링은 1학년 후배님 5명과 2학년인 저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께 튜터링을 지원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후배님들은 전공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선배와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하고 싶어서 신청해 주었다고 말해주는 후배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튜터링 운영 방식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튜터링을 시작하면 카웃이나 제가 만든 복습 퀴즈를 이용하여서 전 시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복습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해당 회차에 배울 내용을 제가 만든 PPT 자료를 이용하여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고서 피드백인데요. 저는 매회차 작성하는 보고서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튜티님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보고서를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고 튜티님들이 다시 수정해 주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험 전 튜터링 회차에서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험 대비 총정리와 더불어 튜터가 만든 문제와 튜티가 만든 문제를 종합하여 모의고사를 진행하였고 모의고사에서 자신이 틀렸거나 몰랐던 부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튜터링에서 다루지 않은 과목에 대한 질문이나 튜티님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등을 최대한 듣고 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튜터링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감입니다. 1학기 때 진행했던 튜터링의 후배님들이 2학기 때도 계속 하고 싶다며 튜터링에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또 후배님들이 저에게 튜터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튜터를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준 후배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프로바이더 튜터 김현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진행은 지원 계기, 진행 과정, 성과,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년들을 대상으로 스케치업과 포토샵이라는 두 프로그램을 가르쳤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은 건축 분야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한 번씩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중점적으로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월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방향을 진행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찍 접한 선배로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은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도면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토대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올리고, 캐드 리스트와 스케치업 루비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4회차부터 7회차에는 포토샵을 통해서 재질을 매핑하고 리터칭하는 다이어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8회차에는 이제 큐티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 판넬을 제가 피드백해줘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이제 A뿔 4명, A 1명, B 1명으로 대부분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소감으로는 이제 큐티 대부분들은 튜터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해줬고, 튜터인 저는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많이 길러진 것 같고, 튜터링 한 회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복습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방은 성장 튜터링 언어 공부화형 팀 성과 포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취업으로 인해 불참한 튜터를 대신하여 발표하게 된 언어치료학과 최하연입니다. 저희 팀 전공 과목은 신경언어장애와 유창성장애 과목을 메인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공 과목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과목을 튜터링 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고시 응시 과목이기도 하고 둘 다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팀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튜터링 매 회차별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회차 튜터링 수업입니다. 신경언어장애 과목 중 언어기관의 해부생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튜터가 해부 관련 어플을 구매하여 튜티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문이나 구글링에서 찾기 어려운 카다바나 MRI 사진을 보며 실제 기관의 위치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면에서 해부 기관을 볼 수 있게 되어 튜터에게도 튜티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회차 수업은 신경언어장애와 유창성장애 과목 둘 다 진행하였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 자체가 개강하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중간고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중요한 개념을 다 짚어주고자 급하게 진도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언어장애에서의 실어증 치료, 종류, 검사의 종류와 유창성 장애의 다양한 요인들, 말더듬 장애의 간단한 종류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3회차 튜터링 수업입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동되어 중간고사 기간 중에 급하게 수업을 해야 했었고, 튜터링 바로 다음날 시험을 보는 과목 중 하나를 골라 개념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튜터가 수업을 들었을 때와는 교수님이 바뀌어서 튜터는 다 처음 보는 내용이었지만 튜티 후배에게 책을 빌려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4회차 수업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쉬어가는 느낌으로 튜티들이 듣는 신경언어장애 과목에서 발표했던 실어증 평가 과제를 정리해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차 수업은 대학 강의 사이트 KOCW에서 유창성 장애로 유명하신 루터대학교 허도령 교수님의 수업 자료를 참고하여 교수님의 PPT와 튜터의 부연 설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회차 수업입니다. 5회차 수업이 끝나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튜티들이 각자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토대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3학년 튜터가 듣는 수업 중 언어재활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튜터는 동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여러 분야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받아와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튜터링 수업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 성과 포럼 발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못하여 해당 슬라이드는 튜터가 제작하였던 자료들로만 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7회차 수업으로는 신경언어 장애 중 실독증과 실서증에 대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수업 자료는 위와 같습니다. 8회차 수업으로는 신경언어 장애 중 마비말 장애와 말실행증에 대해 수업하였습니다.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튜터는 실제 국가고시 문제집에서 발췌하여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고 생소한 어휘들이 많아 사소한 개념이어도 따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튜터는 이번 튜터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어 뿌듯했고 튜티들에게는 따라와 주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튜티들의 소감으로는 튜터가 열정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업을 준비한 점, 튜티들이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준 점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 언급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제한되는 것이 많았어서 아쉬웠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림 자료를 보기 쉬웠다고 얘기해준 튜티들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서 또한 튜터링을 참여하시고 운영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